안녕하세요. 누다신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그저 감사했을 뿐인데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은 출판사에서 보내주셨던 여러 권의 책들 중에 한 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셨던 책들을 제가 순서대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바로 이 책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는 책입니다. 이 책이 마지막으로 선택된 이유는 바로 이 책의 내용 때문입니다. 책 제목에서 보실 수 있듯이 이 책은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감사와 행복,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주제고요. 또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한테 감사해라 라고 말하는 것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감사와 행복 혹은 긍정 이런 부분들이 미국에서부터 연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더 향상시키고 웰빙을 가져다 준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한테 감사와 행복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오히려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감사, 행복, 긍정에 대한 책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장 마지막에 선택하게 됐는데요. 당연히 이 책도 그렇게 감사를 강요하는 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서점에서 책을 고르는 입장이었다면 아마 이 책은 고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출판사에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읽어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읽기 시작했는데요. 제 생각과는 다른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이 책도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감사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감사가 어떠한 측면이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안내하면서 여러 심리학자들의 실험을 가지고 감사를 친절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또 감사를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나 남들과 비교해서 하는 그런 감사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어서 책을 읽으면서 제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는 다른 내용이 많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책의 저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현재 동명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된 연구 관심사는 행복, 감사, 레질리언스 등이다. 전북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했다. 한국상담심리학회의 상담심리 전문가 1급이며 대학교 및 아동상담센터에서 상담, 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 집단상담 등을 실시했다. 이 책은 감사에 관한 질적 연구 및 양적 연구를 통해 밝혀낸 감사의 과정, 감사의 유익, 감사 실천 방안 등을 풀어쓴 행복 안내서다. 이 책에서는 어떻게 감사가 이루어지며 감사를 하면 좋은 점과 감사의 습관을 방해하는 요소들, 더 감사하기 위한 노력 등을 다루었다. 책의 저자이신 김경미 선생님은 현재 동명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학부부터 심리학을 전공하시고 박사 학위까지 취득하신 정통 심리학자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지 이 책은 일방적으로 감사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사에 대해서 심리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하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목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왜 우리는 늘 행복해야 하는가? 행복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1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2장, 감사함, 행복에 이르는 강력한 도구다. 1장에서는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그 다음 2장에서는 행복으로 들어가기 위한 구체적 방법, 이 책의 주된 내용인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 감사함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들, 감사가 어떤 식으로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하는지 설명하고 있고요. 4장, 감사함을 방해하는 것들. 감사를 하다 보면은 감사하기 어려운 요소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4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5장, 감사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감사를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지만 긍정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감사는 보다 적극적으로 하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마지막 6장, 감사함도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자녀와 함께하는 감사함 수업, 커플이 함께하는 감사함 수업, 일터에서 하는 감사함 수업, 그리고 자신의 변화를 위한 감사함 수업이라고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감사 훈련을 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책의 전반적인 내용은 감사함이지만 그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심리학 실험은 물론이고 저자의 개인적인 경험, 그리고 영화나 소설, 테드 강연 내용도 적절하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책을 읽는 내내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책을 보다 보면 이렇게 활동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감사함은 직접 시도해보고 노력하고 훈련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번 해보라 라는 활동지가 있어서 이 책을 가지고 실제로 감사함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책을 쓸 때 활동지 넣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출판사에서는 독자들이 보다 책에 몰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활동지 넣는 것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그냥 읽고 생각해보고 느끼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런 활동지를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책의 한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을 위한 사회적 체계와 환경의 변화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하는 것을 개인의 미성숙함으로 귀인하는 것은 우리를 더욱 아프게 만들 뿐이다. 사회적 체계와 환경에서 경험되는 행복은 무시하고 행복을 개인의 문제로만 여기니 행복이 도리어 불편해진 것이다. 긍정을 과잉으로 사용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하게 한다. 또한 부정을 부정하는 것은 현실을 왜곡하게 만들며 나의 진짜 감정을 인식하지 못하게 한다. 아픈데 아프지 않다고 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 그런데 우리는 웃음으로 아픔을 숨기고 보여주기식 행복에 매달려 있다.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 책은 무조건 감사해라, 감사하면 행복해진다 라고 강요하는 책은 분명히 아닙니다. 지금 읽은 부분에서 아실 수 있듯이 행복과 감사를 강요하는 것이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저자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은 독자들에게 선택권을 주고 있습니다. 무조건 감사하고 행복해져라 라고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 책을 읽기 전과 읽은 후에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만나오면서 또한 저 자신에게도 감사해야겠다, 감사일기를 좀 써봐야겠다, 감사할 것을 좀 찾아봐야겠다라고 생각하거나 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계속 말씀드렸듯이 감사를 강요하는 것이 때로는 상대방에게 힘든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감사에 대해서도 한번 실천해 보면 좋겠다. 나 스스로에게 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감사일기를 써보라고 권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저 감사했을 뿐인데 한국인 저자가 쓴 책이라서 읽는 데는 당연히 어렵지 않으시고요. 또한 내용도 풍성합니다. 그저 감사했을 뿐인데 소개를 마치겠습니다.